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라스팔마스 대 알라베스. 자, 일단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이제 직전 이제 비아레알전에서 이제 주전 키퍼인 이제 시베라가 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이번 경기에는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알라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키퍼도 키퍼지만 팀 주장인 이제 좀 시베라가 좀 빠진 거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후방에서가 이제 더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뭐 막판에는 거의 뭐 매경기 승리를 쭉 거두며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뒀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지금 긴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기 막판과는 많이 좀 상반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현재 좀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현재 이제 좀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거죠. 라스팔마스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퇴장으로 인해 좀 수적 열세 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아레알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며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이제 주전 키퍼 포함 이제 좀 2명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알라베스의 전력 누수가 이전보다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두 팀 다 이제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지금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페널티 박스 진입을 쉽게 허용할 정도로 지금 수비가 많이 좀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이제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뭐 공격 전개가 뭐 확실히 대체로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가 워낙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뭐 양 팀 다 좀 실점 위험이 어느 정도 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만 이제 아무래도 서브 키퍼가 이제 출전하게 되는 거죠. 알라베스의 후방이 좀 더더욱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가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대체로 득점계를 잘 만든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 경기는 뭐 라스팔마스가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주전 키퍼인 이제 시베라가 이제 출전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뭐 서브 키퍼 내지 뭐 서드 키퍼가 이제 출전할 때 그런 좀 실점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시베라의 그런 좀 결장은 굉장히 좀 후방에서의 그런 좀 불안성이 더 커질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도 생각보다 이제 알라베스의 그런 좀 후방이 많이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비교적 이제 알라베스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는 경기로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뭐 알라베스 원정 알라베스의 뭐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뭐 라스팔마스가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다 보니 이 경기는 저는 뭐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라스팔마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라스팔마스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어느바는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뭐 지금 어느 정도 좀 두 팀 다 지금 뭐 수비가 좀 불안정할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이제 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실점 위험까지 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1.4대 그런 좀 언더 배당은 뭐 그렇게 좀 메리트는 없다 보니까 이거는 오버까지 같이 클레더드 원제 보도록 할게요. 79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79님 이제 2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제 기간이랑 사항도 같이 이제 쪽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일주일 패키지 구매 감사드리고, 방금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도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건승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장크트 파울리 대 이제 호펜하임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전력 누수만 좀 봤을 때는 비교적 이제 호펜하임이 뭐 조금 더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경기 중 이제 직전 경기에서 가장 나은 경기라고 좀 보이며 연패는 끊었지만 여전히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을 만큼 좀처럼 좀 승가는 지금 인연이 없는 그저 장크트 파울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만 직전 경기 뭐 하이덴하임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다소 좀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처럼 좀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면서 이제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좀 빌드업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보다는 뭐 공격적인 플레이가 뭐 그리 좀 잘 안 되며 공격에서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장크트 파울리의 좀 수비도 어느 정도 좀 견고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호펜하임 역시 이제 뭐 공격이 잘 안 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좀 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가 좀 생각보다는 지루한 공방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해 들어가요. 자, 근데 물론 이제 호펜하임의 뭐 공격이 잘 안 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이제 공격이 좀 많이 침체된 장크트 파울리에 비해서는 비교적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고,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뭐 흐름이나 좀 경기력도 호펜하임이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뭐 호펜하임이 지금 장크트 파울리에 비해 이제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좀 없다고 봅니다. 네, 좀 게다가 이제 현재 뭐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의 또 성적도 이제 많이 좀 좋기 때문에 약간 좀 원정에서 좀 강세를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이제 뭐 호펜하임이 제가 아무리 좀 원정이라 해도 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뭐 크게 좀 밀릴만한 요소는 없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는 뭐 이제 긴 지금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장크트 파울리의 정배 사이드를 보기가 더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원정에서 흐름을 좀 잘 타고 있는 그죠, 호펜하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호펜하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확실히 좀 최근 이제 흐름적인 부분을 더 고려해서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 호펜하임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근데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호펜하임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노아 대 이제 레츠 경기. 자, 일단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레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이제 제노아의 이제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편이다. 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좀 2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엠폴리와 이제 칼리아리 상대로 연달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좀 제노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3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다소 이제 승과는 좀 거리가 좀 멀어진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레체 역시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AC 밀란 상대로 2점 앞서고 있던 거를 역전당해 좀 패배했을 정도로 수비 집중력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2점의 좀 리드를 좀 가지고도 역전패를 당한 건 좀 레체이기 때문에 현재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요 경기는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홈에서 뭐 제노아가 좀 템포 조절하며 그래도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레체에 비해 좀 제노아의 좀 수비 밸런스가 더 좋다 보니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이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제노아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수비에서의 그런 좀 안정감은 제노아가 더 이제 큰 편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이점을 좀 잘 살려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레체가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팀들 상대로는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고 있지만 제노아와 같이 이제 주로 좀 라인이 좀 내려가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팀들 상대로는 좀처럼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레체가 좀 제노아의 그런 좀 수비를 공략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이제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좀 레체가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어제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제노아도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흐름이랑 경기력이 좀 안 좋은 뭐 레체 상대로는 그래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뭐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제노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제노아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노아 승의 2.5점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이제 오세르 경기.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은돈벨레를 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건 좀 니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승을 좀 거두며 리그 3위까지 올라왔지만 직전 경기 이제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뛰고 온 리옹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좀 지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그 홈 경기에서 좀 패배가 이제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이제 첫 홈 패배였을 만큼 확실히 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였던 좀 있었는데 그 이제 홈에서 이제 무패 행진이 드디어 좀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파리와 더불어 이제 홈에서 유일하게 이제 좀 패가 없었던 것도 니스였는데 직전 리옹전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1패를 좀 기록하게 되었네요. 자 아무튼 확실히 좀 흐름이 좋다가 한번 끊긴 것도 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준수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 뭐 홈에서 마르세유 상대로 3대0 대승을 좀 거두거나 안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랭스 상대로 이제 좋은 경기를 좀 보이며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원정에서는 뭐 5경기 연속 승이 없던 그런 좀 오세르였는데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로 인해서 원정에서의 무승 행진을 끄는 그런 좀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제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이제 침투나 역습 등 이제 그런 좀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뭐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려봐요. 자 다만 그래도 지금 뭐 오세르에 비해 이제 니스의 그런 좀 공수 밸런스가 더 좋고, 그리고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제 수비 뒷공간이 잘 뚫려 이제 후방이 좀 많이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니스가 뭐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오니지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랭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그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최근 매번 원정에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원정에서 실점률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여전히 좀 오세르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수비는 좀 불안 요소가 좀 크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은 오세르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니스가 이제 직접 뭐 리옹전에서의 좀 패배로 인해 한 차례 이제 흐름이 이제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뭐 현재 뭐 오세르에 비해 뭐 전력이나 그런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여전히 좀 홈에서의 좀 니스는 이제 좀 그래도 확실히 좀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니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다시 이제 좀 흐름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니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니스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니스뿐만 아니라 이제 오세르도 뭐 충분히 지금 니스의 수비를 이제 공략할 만한 그런 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뭐 오세르가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니스 승 2.5씩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메로 시티 대 이제 브레다 경기. 자, 일단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페에노르트, 아약스, 그리고 트벤테와 같은 강팀들을 연달아 만나며 3연패를 좀 거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 흐름이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반기보다는 이제 알메로 시티가 많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리그 꼴찌로 강등이 좀 유력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알메로 시티가 이제 강등권에서 이제 벗어나 좀 잔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이제 좀 드라마틱한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좀 전반기보다는 좀 많이 좀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뭐 다른 좀 경쟁팀들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는 그런 좀 알메로 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지금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이제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에서의 좀 포텐성이 좀 컸었는데, 최근에는 득점이 이제 폭발하는 경기가 잘 없다 보니까 대체로 지금 득점력이 좀 많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득점이 좀 안 터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좀 이제 저조한 성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우선 지금 양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성에 비해 대체로 현재 공격 전개가 좀 안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두 팀 다 지금 롱볼 비중이 높아 공격이 단조롭다는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즌 내내 거의 지금 공격이 좋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기에 비해 공격이 좀 많이 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좀 공격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도 뭐 두 팀의 그런 좀 공격에서 기대치는 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알메로 시티가 이제 홈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뭐 홈에서 뭐 3연패 중으로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이번 시즌 LADBC 내에서 가장 홈 성적이 안 좋은 팀이란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현재 뭐 제 아무리 좀 원정에서 죽쓰고 있는 그 좀 브레다가 상대라고 해도 뭐 알메로 시티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약간 좀 뭐 브레다가 뭐 전력 면에서 더 좀 낫다고 보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현재 뭐 알메로 시티보다는 더 우세하다 보니 약간 이런 점들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지금 브레다가 이제 원정에서의 이제 연패를 좀 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브레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금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거는 브레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해 봤을 때는 브레다 프랜스. 그리고 지금 두 팀 다 좀 공격에서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언더 저득점 양상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시티 대 노리치 시티. 자,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우승 후보인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넣어 이제 원정에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승 후보인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이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고춧가루를 좀 뿌렸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브리스톨이 이제 60%의 좀 점유율을 좀 가져가며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냈을 정도로 셰필드 유나이티드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점과 더불어 이제 최근 좀 경기력도 좀 많이 좀 물이 오른 현재 좀 브리스톨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노리치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무 1패로 다소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셰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홈에서 3대2 패배를 좀 당하기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전 이제 셰필드 웬즈데이전에서는 이제 주전 키퍼와 서브 키퍼가 모두 이제 빠졌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세 번째 키퍼, 서드 키퍼가 이제 출전했다 보니까 노리치의 좀 후방이 많이 좀 불안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게 좀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면서 좀 패배를 당하게 되었네요. 자, 뭐 그래도 약간 뭐 노리치한테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부터는 이제 서브 키퍼인 뭐 조지롱이 좀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전 경기보다는 후방이 이제 안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약간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뭐 여전히 좀 노리치의 그렇죠 후방이 이제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최근 좀 브리스톨 시티의 그런 공격 전개 및 공격 흐름이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노리치가 좀 브리스톨 시티의 공세에 좀 대응하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원정에서 뭐 고질병인 일단 뭐 수비 뒷공간이 좀 잘 좀 뚫리면서 파이널 서드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침투 플레이가 좋은 그렇죠 브리스톨 시티의 그런 공격을 좀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주말까지면은 제가 150개를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주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노리치의 그런 좀 수비에서의 불안은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그런 좀 경기가 되지 이그블린 않을까 예상합니다.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그블린 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일요일까지 이제 자료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이 이제 홈이라는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거 물님. 네, 그래도 이제 좀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제 방송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제 제가 대단히 좀 감사드립니다. 네, 오히려 뭐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아무튼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브리스톨 시티 승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브리스톨 시티 승에 2.5줄 오버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